자, A, B, C가 양수이고 실수에서 정의된 세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우선은 제일 마지막 R 조건부터 보면 여기에서 x-1의 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x는 1.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A, B, C, 여기는 C, B, A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A 알파 제곱 B 알파 더하기 C.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 봅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얘부터 먼저 적으면 C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알파 제곱분의 1 되겠다. 그래서 알파 분의 1의 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고, 여기를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B의 알파 분의 1이 되고, 여기를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에서 식을 하나 적어보면 cx 제곱 bx 더하기 a가 0이라는 식의, 이 식의 근이 바로 뭐가 된다? 알파 분의 1이 될 겁니다.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식과 개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식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여기가 근이 알파 베타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 됩니다. 물론 3차식에서도 성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도 이 식을 잘 쓰면 훨씬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근이 역수가 된다. 자, 우선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A 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 이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x의 근은 부등식의 해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겁니다. 가정하기를, 이건 우리가 임의로 가정을 합시다. 알파 베타 이렇다고 치면, 그래서 알파 베타. 그러면 당연히 얘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 c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얘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등식을 풀게 되면 알파분의 1이 더 큰 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분의 1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이 더 크게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뭐 여기 답은 맞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작다. 얘를 역수로 했을 때는 당연히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역수를 취해봤자 음수는 양수보다 더 작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지를 않습니다. 얘는 뒤바뀌는데 둘 다 양수라면. 그래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A, B, C가 모두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B가 돼서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고, 마찬가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곱도 양수, 합도 양수.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여기에 진리집합. 자, R이 P에 포함이 된다. R이 진리집합이 1입니다.
그래서 1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1을 근으로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풀면 1이 근이 되기 때문에 1보다 알파는 작아야 되고 베타는 1보다 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R이 Q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다.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 베타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얘의 두 근은 얘의 역수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수가 갑니다. 그래서 베타 분의 1과 알파 분의 1 사이에 반드시 1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R, 얘의 원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 자, 그 다음 니은. 자, P와 Q, 얘가 P와 Q입니다. 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럼 서로서라는 말인데, 자, 첫 번째, 이 교집합이, 얘와 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작고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P의 칠리집합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Q는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1 왼쪽으로 베타분의 1이 어딘가 오겠습니다. 마찬가지 알파는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알파분의 1은 1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둘 다 1을 중간에 끼고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서가 안 돼.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디귿을 풀어버리면, 자, 디귿이 뭐냐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디귿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자, PQ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집합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돼버려서 어떻게 된다? 항상 이를 두 집합의 교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꼭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1을 포함하게 되고 얘도 1을 포함하기 때문에 P와 Q의 교집합에는 항상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디귿을 설명하는데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디귿도 참이 되고. 자, 다시 니은으로 돌아가서,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하나가 1보다 작고 하나가 1보다 커버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다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자. 둘 다 1보다 크면 여기도 1보다 작은 베타분의 1이 될 테고 여기에 알파분의 1이 될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 예를 들어서 뭐 2, 3이라고 하면 여기는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죠. 합집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만족했는데 그러면 R, 1이 P에 포함되거나 또는 Q에 포함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1은 여기에도 포함 안 되고 여기에도 포함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가 둘 다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될 테고 알파분의 1이 될 테고 역수 취하면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3,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분의 1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1은 여기 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참이 된다.